5월 20일 월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제품의 국내 반입과 관련해 며칠 전 국내 안전 인증인 국가 통합 인증 마크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지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유아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안전 우려가 커져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분노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자 말을 바꿨습니다. 안전성 검사와 같은 사후 관리 위주로 진행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반입을 차단하겠다고요. 섣부른 정책 발표와 번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직구 사태를 정책 실패의 교과서라고 규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전주로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은 손 씨보다 더 짙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들이 다 기소, 재판받는 중임에도 아직 김건희 씨는 부르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디올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청탁 사실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고 최수근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예상했던 바지요.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 출석 의원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 최대 17명이 더 필요한 셈인데요. 최해병 특검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매우 높고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찬성표 투표를 약속했습니다. 만약 최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입니다. 한겨레 손원재 논설위원의 피의자 신문 예행 연습 같았던 윤 대통령 회견이란 제목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시킨 해병대 수사단 결론에 대해 경로했느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색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임성근은 빼라! 라는 취지의 질책을 안 했다면 그런 일 없었다 라고만 말하면 된다. 그러나 없었다고 하면 나중에 증거가 나올 수 있기에 빙빙 돌려서 말한 것 같다. 만약 임성근 봐주라는 질책을 한 게 맞다면 빼박 탄핵 사유가 된다. 그래서 진실을 감추는 피의자처럼 윤 대통령이 행동하는 것이다. 의대 증원 규모가 포함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이번 주에 확정됩니다.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려면 오늘까지 복귀해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대통령실은 증원 재검토 같은 요구만 아니라면 어떤 방식이든 만나자며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수련 공백 석 달째인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원 결정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의대생 단체는 법원에서 증원에 따른 의대생들의 손해 발생 우려를 인정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태를 야기한 쪽이 정부인데 수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됐습니다. 구조대가 급파됐지만 악천후와 험준한 지형 때문에 사고 지역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란 국민들은 각 지역의 모스크에 모여서 라이시 대통령과 헬기 탑승자들의 생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 성직자 출신인 라이시 대통령은 2021년 대선에서 62%의 지지율로 당선됐으며 자국 내 히잡 시위 유혈 진압, 이스라엘 본토 공격 등 초강경 이미지를 붙여왔습니다. 사고의 원인, 만약 이게 테러라면 누구의 소행인지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